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제가 밤새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 가슴속에 하고 싶은 말은 꼭 있는데 이 영상을 찍음으로써 낚시성이다. 아니 뭐 떡상되기 위해서 이 기회를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까봐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길 바라며 그냥 한마디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30대였나?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파워블로거였는데 이제 그 이벤트에 당첨이 돼서 청담동에 있는 고급 PT샵에 이제 무료로 운동을 하게 됐어요. 한 4주 정도. 그러니까 거기는 프라이빗 짐이라 그래가지고 홀에 이제 런닝머신이랑 유산소 기구 몇 대하고 룸이 한 4개 있어서 그 룸 안에서 이제 개인 PT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가다가 이제 유산소 존에서 연예인들을 많이 보게 돼요. 프라이빗 짐이다 보니까 이제 제가 근데 이제 거기서 연예인을 많이 보니까 어떤 연예인들은 이제 일반인들한테 인사를 안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거기 운동하는 장소다 보니까 생얼로 많이 오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가 창피해서 모자 쿡 눌러쓰고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얼굴 자주 뵙다고 인사를 이렇게 목례라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프라이빗 집을 몇 달 정도 다니면서 한 번은 제가 사실은 타로 카드를 취미로 보는데 주변 사람들이 좀 잘 맞다고 해서 이제 그 입소문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또 부탁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그 프라이빗 짐에 일반 회원을 이제 타로 카드를 받으렸는데 그분이 좀 잘 맞았었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PT 선생님한테 말해서 그 선생님이 이제 자기 회원한테 그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은 그 트레이너가 제 담당 트레이너가 아닌 다른 트레이너분께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어린 친구인데 연예인인데 이런 거 한 번도 안 봐봤는데 이게 지나가다가 보는 걸 보고 자기도 한번 보고 싶다고 뭔가 답답한 게 있는데 보고 싶다고 저한테 한번 봐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라. 그래서 어떤 어린 친구의 타로 카드를 봐주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사실 TV도 잘 안 볼 때고 사실 아이돌 이렇게 잘 모르는 나이였죠. 30 넘어가니까 사실 아이돌에 관심이 없고 연예인에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20대 때야 저도 방송 일을 했던 사람이고 매니저 일을 했기 때문에 직업적 특성상 연예인한테 관심을 보였지만 사실은 뭐 한 30 넘으니까 연예인에 관한 관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은 그 연예인이란 친구의 타로 카드를 보게 됐는데 그 친구가 19이었나 20이었나 아무튼 많이 어렸어요. 근데 저도 한 10년 넘은 얘기라서 그 친구가 인상적이었던 게 보통 연예인들은 친해지기 전까지 좀 도도하신 분들이 사실 많아요. 탑급들 중에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마음을 잘 안 여는 편이고 그러니까 엄청 친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번 제가 타로 카드를 보면서 마음 터놓고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를 그냥 뜨문뜨문 이제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유심히 봤는데 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속보가 이게 떴더라고요. 사망했다고. 그래서 좀 마음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어젯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좀 막 울어서 얼굴도 좀 부은 것 같은데 남들은 네가 뭔데 오봤더냐, 네가 친하지도 않았다면서 왜 이런 영상을 찍어서 올리냐 하면서 저한테도 악플을 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어리고 이쁜 친구가 사람들의 악플 때문에 그렇게 빨리 생을 마감했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 영상도 그래요. 너가 관심 끌고 싶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느꼈던 내가 아는 그 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악플 달았던 사람들이 조금이나 미안한 감정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 친구 타로 카드를 보는데 어린 친구인데 뭔가 생각도 많고 되게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유리 멘탈 같은 친구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로움도 많이 타고 좀 오해 아닌 오해를 많이 받아서 본인이 되게 그걸 속상해하고 본인이 이기려고 노력은 하지만 혼자 꽁꽁 알았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로 카드를 보고 제 느낌대로 그 친구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너는 참 착하고 그렇게 나쁜 아이도 아니지만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일이 많다. 구설수에 오를 경우가 많을 것 같다. 네가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사람들한테 오해 사지 않게 행동하는 게 네가 덜 다치는 방법이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앞으로 계속 이쪽 일을 하면서 많이 마음을 다칠 것 같다. 그래서 네가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지 이쪽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을 것 같고 네가 그래도 지금도 유명하지만 앞으로도 잘 될 것 같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제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으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 데뷔를 연기자로 했고 전 잘 몰랐어요. 그 친구가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데뷔를 했고 사실은 자기는 연기자로서 성공을 하고 싶었는데 연기를 잘 못해서 이제 회사에서 아이돌 데뷔를 해라, 아이돌 준비를 하자 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수를 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항상 연기자에 대한 열망이 있고 사실 자기 모습은 좀 솔직하고 그냥 소탈하게 하고 싶은데 그 팬들이 원하는 이미지, 회사에서 원하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성격이라 많이 힘들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그 전에 이 친구를 만나기 전에 연예인 매니저를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데리고 있던 제가 매니저를 하던 친구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 참 예의 바르고 착한 친구였는데 일부 어른들은 이 친구를 싸가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연예인인데 좀 어리다 보니까 주변에서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팬들도 그랬고 주변 스태프들도 그랬고. 근데 이 친구는 상대성이었어요. 저한테는 제가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니까 저한테는 되게 잘했지만 자기한테 너무 싸가지 없게 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사람한테는 본인도 똑같이 행동을 했어요. 그게 뭐 고등학생이든 아이든 간에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연예인이기 때문에 그걸 다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가끔 있어서 이 친구가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말을 듣고 보니 설리라는 친구도 사실 비슷한 고민을 하더라고요. 자기 모습은 이런데 사람들이 함부로 평가를 하고 함부로 단정을 짓는 것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언 아닌 조언으로 너는 앞으로 잘 될 거고 항상 마음 굳게 가져라. 마음 약하게 갖지 말고 상처받지 말아라. 아예 그럴 바에는 악플 같은 거 보지 말아라. 제가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근데 그 당시까지는 사실 막 뜨기 시작할 때였나? 아무튼 악플이 많지는 않은 시대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친구를 이제 운동을 다니면서 여러 번 봤는데 제가 느낀 그 친구는 참 착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착했냐면 연예인 치고는 참 순수하다. 한 번은 매니저가 이제 아이돌을 다 케어하다 보니까 개인 사생활까지 이제 케어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혼자 이제 걸어서 운동 삼아서 어차피 운동 오는 거니까 걸어서 버스 한 3코스 정도의 거리를 버스를 타고 이제 PT샵을 왔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렇게 유명한 연예인들이 대중교통 타는 경우도 드물고 대부분 이제 매니저한테 대우 받기를 원하는 부분도 있고 유명하다 보니까 매니저가 없으면 팬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이제 곤욕스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잘난 척 하려고 매니저를 대동하는 거라기보다는 직업적 특성상 매니저랑 대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운동을 그냥 혼자 왔더라고요. 근데 깜빡하고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근데 운동 끝나는 시간이 한 11시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밤이고 위험한데 매니저가 데리러 안 오냐. 그래도 유명 연예인인데 이게 혼자 가면 위험할 것 같다. 아직 어린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매니저 오빠가 바빠서 괜찮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나이 차이가 꽤 나다 보니까 동생 같아서 걱정이 많이 돼서 제가 택시비를 10,000원을 빌려준다 그랬어요. 거기가 이제 기본 요금 거리여서. 그랬더니 그 친구가 몇 번 안 봤는데 제가 저번에 타로 봐준 것도 있는데 제가 뭐 차라도 대접해야 되는데 돈 빌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안 받겠다고 계속 혼자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서 끝끝내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제가 그러면 가는 길에 내려줄 테니까 혹시 집 알려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는 거 아니죠? 라고 한 3번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괜찮다. 가는 길이다. 내려다 주겠다 해서 그 친구 숙소인 아파트까지 제가 내려주고 갔어요. 근데 내리면서도 인사를 한 3번을 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내심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친구는 되게 그래도
순수하고 그래도 이렇게 내가 별거 아니지만 가다 내려줬는데 너무 고맙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너무 예쁜 거예요. 그 친구가 마냥.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해서 그 후로 관심을 갖게 됐어요. 찾아보니까 FX 설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쁘다 해서 사실 몇 년이 지났지만 가끔 인터넷 기사나 그 친구에 대해서 한 번씩 소식을 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타로 봤던 것처럼 구설에 많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독특한 면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연예인이란 직업이 독특하거나 미치지 않은 이상 하기 힘든 직업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PD가 원하는 모습, 팬들이 원하는 모습에 맞춰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직업이고, 친구를 만나도 그래요. 내가 바빠서 전화를 못 받으면 뜨니까 변했네? 이런 말부터 나가는 게 일반인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점점 이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일반인 친구들보다 같은 공감대를 가진 연예인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일반 친구들도 물론 있죠. 근데 일반인들은 얘가 떠서 저런다 라고 단정 지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연예인이라고 유명세만 보고 연락 안 하던 사람들도 연락을 해서 귀찮게 하고 뭔가를 이 친구한테 바라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거리감을 두는 건 아닐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같이 개그맨 준비하던 친구들이나 뭐 학교 다닐 때 알았던 친구들, 연예인 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몇 되는데, 사실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웬만한 일은 제가 연예인 활동을 하는 친구들한테 부탁을 안 해요. 그냥 멀리서 응원하고 가끔 뭐 좋은 일 있으면 축하해주고 뭐 결혼식 한다 그러면 축의금 보내주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뭔가 짐이 되거나 부담되기 싫어서 저는 오히려 그 친구들이 연예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심스러워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연예인이랑 친하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 부탁을 하려고 하고 뭔가 기대를 하더라고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연예인이란 직업은 참 힘든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예인이라는 게 참 저희가 보는 모습하고 다른 부분이 정말 많거든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겉으로는 정말 포장이 잘 돼 있어요. 인성 좋고 착하게. 근데 알고 보면 사생활 엄청 지저분하고 정말 못돼 처먹은 연예인도 있어요.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오히려 시청자들한테 너무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정말 화날 때 많거든요. 근데 오히려 착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사람들은 오히려 연예인을 하면서 욕먹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왜? 자기 포장을 못해서 욕을 먹는 거야. 사실 자기가 독특하고 특이하기 때문에 연예인이라는 직업이 될 수 있었고 예술적 재능이 있기 때문에 연예인이 된 사람인데, 평범한 척 살고 정말 자기를 포장 잘하는 사람은 오히려 칭찬을 받지만 그냥 자기를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악플에 시달리는 이제 연예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네가 연예인에 대해서 뭘 아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 매니저도 몇 년 했고 사실 방송일도 저도 뭐 재연 프로 하는 연기자긴 했지만 탑급은 아니었지만 연기자 생활도 몇 년을 했고 나름 뭐 연극영화과를 나왔고 모르는 건 아니에요. 사실 주변에 연예인인 사람들도 있고, 아무래도 보통 일반 시청자 입장보다는 그런 방송일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는 있죠. 저도 사실 방송일을 할 때 방송일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모 프로를 출연을 하게 됐어요. 작가 부탁으로. 근데 약간은 방송은요 100% 리얼은 사실 없어요. 리얼이라고 해도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재연 배우란 표현이 참 맞진 않는 편인데, 재연 프로 연기를 하는 이제 배우 활동을 할 때 종종 이제 밖에 나가면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원래 성격이 낯가림이 은근히 심해요. 활달한 것 같은데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는 경계심이 많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하도 살면서 사기도 많이 당해보고 뒤통수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자기 방어적 기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싸가지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종종 누가 알아보면 전 되게 부끄러워요. 뭔가 내가 뭐라고 왜 나를 알아보지? 창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기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내재된 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 방송도 하고 방송 활동을 했겠지만, 사실 길거리에서 누가 알아보면 좀 창피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막 이런 걱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방송을 하면 방송은 진짜 리얼이란 건 없어요.
100% 리얼은 없고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거든요. 물론 제가 방송 활동을 10년 정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진짜 리얼이 생겼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리얼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보면 시청률이 방송국 사람들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케이블 같은 경우는 한번 방송 나갔다가 뭔가 문제가 되면 재편집을 해가지고 뭐 재방송 같은 경우는 좀 바꿔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방송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떤 프로를 작가 부탁으로 출연을 했고 약간 짜고 치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아무튼 뭐가 문제가 돼가지고 재편집이 되면서 악마화 편집이 된 거예요. 제가 완전 쓰레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악플에 몇 달간 시달리다 보니까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사실 남의 말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었는데 해도 가족까지 욕을 하니까 그때는 참 멘탈이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쪽 일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가 탑도 아니고 큰돈 버는 것도 아닌데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이렇게 가족까지 상처받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방송 일을 접었고요. 지금은 다시 이렇게 개인 방송을 하는 거는 그 정도 멘탈이 좀 어느 정도 생겼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긴 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항상 두려워요. 그런 악플이나 남의 시선이. 근데 저같이 안 유명한 사람도 이런 게 두려운데 그렇게 탑을 달리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악플에 대한 스트레스가 표면적으로 말은 안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키보드로 몇 글자 적은 게 그 사람을 죽음으로도 이제 죽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한 번쯤은 키보드를 두드릴 때 한 번쯤은 정말 생각을 하고 두드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고민 끝에 이런 영상을 남겨봐요. 당신이 칭찬하는 연예인이 오히려 나쁜 사람일 수도 있고 당신이 욕했던 연예인이 알고 보면 착한 사람일 수도 있는 게 이런 연예계 사람들이에요. 근데 누구라고 뭐 명백하게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 사람은 나쁘다 좋다 할 것도 아니지만 세상에는 어차피 좋은 사람 반 나쁜 사람 반이에요. 근데 그거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포장된 모습만 보고 이 사람이 진심으로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서 행동을 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이 사람 컨셉을 그렇게 잡아서 이 사람이 행동을 했는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본인 빼고는. 그런데 악플을 그렇게 함부로 달아서 사람이 그렇게 죽음까지 갔다는 거는 정말 비극이거든요, 사실. 더 이상 우리나라에 이런 연예인에 대한 악플, 개인 방송하는 사람들에 대한 악플 이런 게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방송국 놈들이나 기자, PD들 시청률에 연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 직업이고 그 사람들도 자기 생계이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해는 하지만 최소한 사람이 죽었을 때는 기사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진짜 저는 어저께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공황장애 잠깐 앓은 적 있는데 어제 잠깐 그 설리 죽었던 소식 듣고 공황장애 증세가 와서 좀 가슴이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너무 많이 하다가 설리는 내가 아는 설리는 착한 아이였고 아주 친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달 운동 다니면서 봐왔던 아이는 예의 바르고 나쁜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욕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라도 행복했으면 하는 마음에 저라도 한마디 거들고 싶어서 그냥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물론 이 영상에 또 악플을 달고 네가 뭔데 설리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 라고 하면서 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느낀 설리라는 친구는 어리고 예쁘고 착하고 순수하고 솔직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꼭 남겨서 그 친구가 하늘에서 볼지는 모르겠지만 꼭 좋은 세상에서 마음 편하게 쉬었으면 하는 바람에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